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5일입니다. 고고TV의 영원한 동반자시며 고고TV의 실질적인 후원자이신 남선호 대표님, 남초록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는 남초록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만원씩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초록 대표님.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하시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지방선거가 완전히 전쟁같이 되는데요. 전 이런 지방선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민주당은 몰락으로 들어가니 불안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힘과 윤석열 측은 여기서 지면은 국정 동력을 잃으니 불안하다는 거고. 그러나 누가 지방선거를 가져가든 국힘 애들이나 민주당 애들이나 지들만의 잔치일 뿐이고 국민의힘은 냉철하게 다음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독하게 전쟁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내 인생 60평생에서. 지난 우리가 그 대선 폭망을 하고 정권을 탄핵 과정에서 넘겨주고 홍준표가 당대표 할 적에도 이 정도까지는 지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지독하게 달려들고 더 지독하게 네거티브 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 애들이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 좀 기가 차요. 그만큼 윤석열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힘 애들은. 그 나이 먹은 늙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드디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보았으니 저거를 척결을 해야 되고, 그죠? 윤석열을 갖다가 좀 가자 하고 미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탄핵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화가 나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타임즈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선정이 되었다. 이거는 항상 그래요. 신흥국, 또는 선진국이라도 조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정권이 교체되면 타임즈에 커버지로는 문재인은 실렸고, 전두환도 실렸고, 그렇죠? 커버지로도 실리고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일의 인물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때는 기억도 안 나. 문재인 쪽에서 홍보를 했는지. 홍보했죠. 네고시에이터, 남북 정상회담 어쩌고 네고시에이터는 개뿔. 지나고 보니까 아니라 네고시에이터가 아니라 간잡이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안철수 같이. 안철수는 문재인한테 못 갖다 붙여. 그 다음에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타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개를 해버려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각하가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체예요. 어떻게든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안정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냥 그 지방선거를 이겨봐야 안정론에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고고TV가 아무리 필부이지만 그런 건 다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윤석열은 폭풍같이 문재인을 치려 그럴 것이고 저항전선이 저쪽에서는 생겨나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쟤네들은 칼을 진 윤석열이가 흔들면은 그냥 당할 수뿐이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저들의 저항정신은 더 크게 싹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타임지는 전 대학교 때 타임지를 많이 읽었는데요. 뉴스위크보다 타임지가 더 재미있었어요. 타임지는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는 안 읽었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런데 타임지는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기사예요. 그 타임지예요. 비판적인 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뉴스위키는 오만 잡다한 거 다 다루는데 타임지는 원래 그래요. 타임지 올라갔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타임지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비판하는 내용이야. 쉽게 말해 정치인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비판한다고. 사회현상 같은 거. 윤석열이 타임지 100인에 선정했는데
이거 조선일보가 그냥 또 이거 TV 조선도 띄고 우파 평론가들도 띄워놓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윤석열을 까는 내용이야, 까는 내용.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검사인 윤석열이가 도전 과제를 떠맡기로 결심했다. 한반도의 도전 과제를 떠맡기로 결심했다.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되니까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또 윤석열이가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ut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마찰을 초래하게 생겼다. 타임지의 분석 기사예요. 또 윤석열이가 직무 수행 능력이 잘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5% 나타났는데 지난달 갤럽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로 잡아준 거야. 타임지가 55%. 어제 그제까지 나와도 50 이상 %보다 안 되죠. 근데 이 타임지 요번에 백인의 그 인물에 보면은 푸틴도 들어가 있어. 푸틴. 영향력 있죠. 지금 세계를 떨게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푸틴. 시진핑도 있어요. 시진핑. 장기 독재, 영구 독재에 들어가는 시진핑. 그리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감독도 들어가 있고. 이걸 갖다가 선전을 해. 윤석열 따가리들이. 국힘 애들이. 기가 차난 이런 거 보고. 난 매번 이런 거 보고 5년마다 이런 거 보고 기가 차. 하여튼 대중적인 대중 선동 정치가 만연해. 아니 솔직히 타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타임지라는 게 있었대. 거기서 윤석열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의 집어넣었대. 야 우리 윤석열. 김연아도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갔고 손흥민도 들어갈 거예요. EPL에서 말이죠. 득점하는 손흥민.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그런 영상 찍으면 보지도 않아. 보고 TV는. 손흥민도 이번에 타임즈 영향이 있는 백인에 들어갈 거예요. 다 다음 주 되면. 요새 보면은 국민들이 그냥 짜증이 나잖아요. 저것들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맨날 지방선거 권력을 놓아가지고 싸우고 있어. 우린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일반 국민 생각은.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어저께 그냥 막 EPL 막 득점을 짜자잔 23골을 집어넣고 말이지. 아시아군의 최초다. 실제적으로 말이야 1위다. 그 공동 수상자인 그놈 하나 말이 페널티킥 5개가 있다. 나 그거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 응? 그게 더 국민들한테 샤워하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없애야 돼 솔직히. 사실 이런 정도면 내각제 갔으면 좋겠어. 내각제. 징글징글해. 그 미국 기자가 와가지고 그 한국계 기자가 한미 그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젠더 갈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성부 가족부 폐지했어요? 왜 여성 장관은 하나도 없어요? 난리 났죠.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무식한 돌쇠 마당새가 자기는 능력 있는 전문가 위주로 인사를 했고 여성은 아직까지 유리천장을 깰 만큼 장관급이나 차관급이 나오질 않았다. 그거 망발이에요. 망발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 난 거지 마. 근데 어떻게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랬어 봐. 우파 늙은이들하고 국힘에서 저거 망발이다 말이야. 망언이다 말이야.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거야. 그런데 민주당 애들은 지금 몰락의 위기고 그냥 패배의 위기에 있고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공격을 못하죠. 자꾸 그런 걸 공격하면은 윤석열 국정안전론에 그냥 뒤집어쓰니까. 그러나 그거티보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인지 감성을 떠나가지고 윤석열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나 사회관이 얼마나 척박하고 밑바닥인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망언이에요.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장관 차관 될 사람이 없어요 한 거. 그럼 이때까지 김영삼부터 그럼 박근혜까지 문재인까지 여성 장관을 시키고 차관을 시킨 거는 뭐냐 이 새끼야. 욕하고 싶다. 뭐냐 이 새끼야. 너만 어떻게 차관에서 여성도 하나도 없고 장관도 이영이라는 하나 집어넣고 희한한 거 여자 또 하나 집어넣고 여성가족부 페이지 가족부를 집어넣고 이영 하나 집어넣고 너 뭐야 이 새끼야. 확 진짜
그리고 오늘 기사에 나는 게 젠더 갈등에 뼈 있는 지적에 윤석열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갔다. 여성에게 기회를 앞으로 부여할 것이다. 내 시야가 좁았다. 여성의 과감한 공직 기회를 부여하고는 노력할 것이다. 배는 떠났다. 버스는 떠났다. 언제? 제가 예상해 드렸는데 윤석열은 장관 요번에 임명한 애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볼 적에는 한 두세 명은 있더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가져가려고 그럴 거예요. 최소한 2년 이상 가져가려고 그럴걸요. 총선 때 되면은 이제 총선 몇 개월 전부터는 그냥 국민들이 이반이 엄청 일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면 고고TV가 국힘이 과반을 얻도록 전 노력할 거예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가져가. 어느 기회에 첫 번째 인사가 그 사람들의 그 정권의 국정 아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사가. 근데 이번에 망사였어요. 망할 망자. 망사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친다고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민주당 이기든 지든 그때부터 동물고도 매들 텐데 나 이해가 안 가. 이걸 갖다가 국힘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윤비어천가 황제여 이러는 거 김건희까지 여황님 이러는 거는 내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은 지금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내 이렇게 성질내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망사가 문제가 아니야. 여성과 지역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야. 어제도 올렸지만 한동훈이가 우리나라 국정을 장악해버려. 뭐 소통령, 왕수석, 왕장관 그런 거는 수식에 불과하고 아니 어떻게 청와대도 검찰 대경을 그대로 옮겨놓더니 인사총무 기획을 다 검사들이 장악하더니 아니 국가의 그 인물 행정부 또는 행정부만 있어요? 법원도 있잖아요. 법원 실제적으로 윤석열 밑에 있는 건데 제왕적 대통령 밑인데 그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한동훈이가 검사들이 이거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사회인들 정부의 그 기축 정부를 그 구성하는 사회 최고 원리들을 군인들이 검증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우리가 이념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검증했지. 응? 군부 이념, 경제 발전 이념.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전부 다 하겠다는 거야. 검사를 해가지고 1과 2과 두고 그거 전부 다 윤석열 따가리들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건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 인사검증팀이 있으면 그것도 있어요. 윤석열의 따가리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왜 법무부 검사들 쪽에 맡기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고고TV에만 이런 말을 해? 나는 자유우파 유튜브라 안 그래. 난 우파 유튜브라 그래. 이게 지금 인사검증이 지금 법무부에 간다는 것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위반되느냐 안 위반되느냐도 지금 설왕설래예요. 개정해야 된다. 대통령 뭐를 개정해야 된다. 그거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를 입법 예고도 안 하고 이틀 만에 해치우겠대. 좋아 빨리 가. 지금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민주당 애들도 검소완박 같은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다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 법무부 직속 공직자 임사검증 조직 신설을 보면 장관이 탑이야. 대통령과 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장관이 탑이고 그 옆으로 인사정보 관리 담당이 있다. 검사 또는 고유 공무원이 하고 뭐 검사를 최대 4명 등 20명 규모로 한다. 인사정보 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 1담당관이 있고 2담당관이 있다. 1담당관은 검사,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 중에 부이사관.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응? 인사 담당을 왜 공무원이 하죠? 청와대는 그래도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물론 검사 출신도 있었지만은 일반 사회에서 뽑은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했었죠. 일반 사회인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봐야 되니까.
응? 이걸 다 검사가 하겠다는 거야. 윤석열이 검사요, 한동훈이 검사요, 인사 담당, 관리 단장도 검사요. 응? 이 공무원이 무슨 의미 있어? 일반 공무원이. 검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지. 과거에 군인이 총만한 것도 되고, 검사는 말이지, 해박한 논리로 말이야, 법정 갖다 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나요, 여러분? 야, 나 이럴 줄은 몰랐네. 아니면은, 법무부로 하지 말고, 민정수석을 없애고 조국이 때문에 없었다고 치고 지가 당했으니까 없었다고 치면 윤석열이 민정수석한테 당했다고 없었다고 치면은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기관과 사회각층의 인사전문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면 민정수석을 그대로 놔두던가. 운영의 문제지 조직 직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미치겠다 이런 거 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만 할게요. 그저께 경기도지사, 강용석하고 정의당이하고 김원희하고 김동연이하고 할 적에 제가 방송했지만 이것들은 정말 네거티브 뿐이 아니에요. 강용석하고 김원희는. 근데 김동연은 네거티브를 안 해요. 그게 아주 범생이라서 그렇고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고 지가 새로운 물결이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동인은 지금 반성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 강용석이라는 놈이 김동인한테 너 아주대 총장할 적에 비서 박세야 아냐 박세하고 출장 같이 가서 같이 잤지 그걸 밝히려다가 공직자 선거 위반법으로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했네. 고발한 거 싸, 이 새끼, 이거는. 응? 근데 이걸 또 조사하나? 한동훈이가? 이런 양아치 새끼. 그리고, 어제 또, 지금 쌍방울에서, 쌍방울 회장이 김동연한테 1,000만원씩 2번 후원금을 줬다 그러는데, 고거트브에도 후원금 요새는 안 들어오지만은, 들어올 때 보면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저는 2, 3일 만에 한 번씩 열어봐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오면 봐요. 이분이 누구지? 근데 강용석 같은 경우나 고성국 같은 경우 이놈의 새끼들은 안 볼 거야. 누가 누군지도.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안 봐요. 저도 정치인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놈들이 과거에 내가 한 20년 전에 어떤 놈한테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국회의원 그놈한테. 그랬더니 들어온지도 몰라. 그리고 손수주 걔가 그때 할 적에도 내가 100만 원씩 한 2번인가 보내줬어요. 들어온 것도 몰라. 그러니 김동인도 1,000만 원씩 수천 명한테 들어오니까 그거를 김동인이 어떻게 알아? 실무진도 몰라요. 근데 그게 쌍방울 쪽에서 이재명한테 변호사비를 대줬다. 조폭의 돈이 들어갔다. 그게 똑같은 경우로 김동연한테 들어왔으므로 쌍방울청에서 너 그거 말이야 후원금 말이야 그거 부정 아니냐 부정 국힘이 이걸 물었어. 막 김동연한테 네거티브를 해. 그러니까 그 김동연이 개탄스럽다 그러죠. 그럼 김동연이 네거티브를 안 하더라고. 원래 네거티브 하는 놈이 져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국힘이. 이것들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는 거나 진짜 질리더라고. 내가 아무리 보수층이지만은. 응? 그냥 이재명하고 김동연한테도 네거티브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기도당에서 김은혜 고발해버려 그냥. 검찰에다가. 근거도 없는 사실 무근을 갖다가 의혹을 갖다가 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윤석열 지키려고 그랬다. 고발해버려. 아주 잘한 거예요. 고발해봐야 뭐예요. 강용석하고 말이야. 김은혜는 강남남매인데 강김남매인데 김강남매인데 이걸 한동훈이가 검사 조사하겠어요? 안 하지? 깐부들인데. 징글징글해. 고발 다 해야 돼. 근데 국힘놈들은 맨날 고발하겠다 하면서 고발 못하죠. 지들이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으로 선거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질려 나는 솔직히 아무리
아무리 내가 보수층이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